2000년 그 봄 즈음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정치하기 전인 성남 시민 모임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변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남 시민 모임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국에 13개 참여자치연대 네트워크가 있는데 13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 서울의 참여연대, 부산 참여자치연대 등 해서 그 단체들의 네트워크에 성남에서는 성남 시민 모임이 회원 단체로 가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권력감시 운동,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연대 이런 방안들을 의논하고, 성남 시민 모임 그 사무실이 그 당시에 그 성남의 어떤 시장 상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집행위원장이라고 하시면서 인사를 나눴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성남 시립병원 그 문제 때문에 성남 시민 모임이 성남시 의회하고 성남시하고 아주 강력하게 싸움을 벌일 즈음이었는데, 회의 말미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는 집행위원장이죠, 들어오셔서 굉장히 흥분된 모습으로, 아마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씩씩대면서 뭐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회의 마치고 그 인근 시장 그 선술집에 가서 술 얻어먹고, 그 후에 뭐 저는 계속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네트워크, 그 참여자치운동연대라는 네트워크 속에서 성남의 시민운동 활동가들, 지금은 다 이재명 시장의 비서진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오비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끔 그 연락을 하고 이런 사이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힘을 가지고 성남시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결의에 찬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시민 모임을 하다가 그다음에 시장을 연임을 했고, 경기도지사까지 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훌륭한 성적을 거두면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륜이나 대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그 뭔가 좀 이제 그 식견 같은 것들이 그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갖고 있는 어떤 그 뜨거운 열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거는 지난번에 강원도 오셨을 때 잠깐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에너지는 여전히 느껴지고요. 그게 이재명을 발전시킨 힘이고, 또 여태까지 이재명을 만든 그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이야기한 참여자치운동연대 오비 모임에서 저희는 늘 그런 이제 주문을 하는데, 이재명 다음을 잃지 말아라. 그 열정과 에너지, 그 초심을 늘 잘 간직을 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다르잖아.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어떤 직책이 맞다 또는 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그래도 가장 원했던 직함이라고 하면은 평화경제위원장입니다. 평화경제위원장으로서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고, 또 앞으로 우리 춘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그 필요한 어떤 성과를 좀 만든 바가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평화경제위원장을 하면서 그 선대위 그 위원회 안에
같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장군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민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으로서 군에서 평생을 보낸 그런 이제 안보 전문가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평화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 뵙게 됐고 또 개성공단 안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접경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춘천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어내고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국방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찾아냈고 그것을 지금 심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평화경제위원회 활동이 가장 이번 대선에서 맡은 소임 중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영업 비밀이라서 춘천이 접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접경 지역에 군부대가 많아요. 이 군부대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사업에 의해서 일부 미사용 부지나 유휴 부지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의 2군단 등 여전히 이제 군 병력이 주둔해 있고 군 장비, 첨단 장비, 기계화 장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있는데 이런 군 장비를 정비하는 정비센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방 산업이 꾸준한 어떤 R&D 기술을 고도화한 후에 민간이 그것을 이관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산업 발전 정책의 경로인데요. 국방 산업 분야에서 R&D 기능이 매우 중요하죠. 그 R&D 기능을 국방 산업 클러스터 그 부지에 갖다 놓고 국방 산업 관련한 이제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 기술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그 정비를 하려면 그분들의 기능 향상이 필요해요. 그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센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 춘천에 갖다 놓고 그것을 클러스터 안에 집어넣고 강원대학이나 한림대학 같은 지역대학, 기계공고, 폴리텍 대학 등과 연관해서 지역의 그런 산학 연관 체제, 그러니까 군학 연관 체제겠죠.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면 국방이나 안보 산업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기반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이제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고. 창원 지역 이쪽에 국방 관련 기업들이 많이 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한화나 현대 로뎀이나 이런 기업들이 거기 많이 가 있죠. 여기서 일단 정비나 교육 기능부터 우리가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이 그 국방산업 클러스터 지역에 이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이전 효과가 생기는 거죠. 군산학 연계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요. 백이보충대가 지금 지금 떠났는데 백이보충대 지역에 그러한 군산학 연관 산업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가 특별하게 보상을 해준다는 정책이 있으니까 춘천 발전에 새로운 경제적 계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국정과제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시장이 되면 춘천의 그동안 경제 발전을 가로막았던 이 산업의 부재 문제를 혁신하는 아주 좋은 그런 정책적인 아이템으로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춤추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제가 뭐 몸치라서 춤을 잘 못 추는데 이게 율동을 따라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몸이 좀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제가 1월 3일부터 출근 인사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또 퇴근 인사를 영하 18도 이런 그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냉기가 한기가 몸에 배서 점심에 밥을 먹고 나면은 계속 졸리고 그런저런 추억거리가 많이 좀 있습니다.
3, 4일 전, 대략 3, 4일 전부터 시민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촛불 혁명을 함께했던 시민들의 저력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구나. 선거 초반에는 굉장히 좀 불안했죠. 덮어씌우기, 음해, 네거티브가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 봤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하는 이런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또 혐오를 느끼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이제 밝혀지고 특히 대장동 소위 대장동 사건의 그분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우리 이재명 후보의 이 공정함, 깨끗함, 민간주도 개발에 성남시라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과감하게 인허가권을 발휘해서 그렇게 시민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한 거는 정말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의 일부 지역의 그 시행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흉흉한 소문이 드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대장동 소위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은 정계, 언론계, 건설업자,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 집단들 그분을 포함한 공적인 책임과 권한을 악용을 해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법률가들 찍힌 거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는데 여하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라는 아주 그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으면서 이것을 여기서 5,300억이 넘는 이익을 공공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 후보의 무능과 무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이제 언론에 나타나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 언론 활동에 의해서 전파가 되면서 우리 후보의 강점, 우리 후보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의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선거 중반이 넘어오면서 초박빙 우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선거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집중해서 그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열기 속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촛불혁명을 지금까지 이게 사실 촛불혁명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촛불혁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집단적인 의지와 그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힘이고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재명 후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또 우리 현명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능력 있는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성과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뭐 건진법사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5% 이내에서 이기지 않을까. 네. 먹방을 하라면 먹방을 하고 뭐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춘천 당원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그동안 이 대선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 민주주의를 훼손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졸이고 열심히 정말 우리 그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은 단지 이재명이라는 어떤 특정 개인을 청와대에 취직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목도를 하면서 한 해 겨울을 그 추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었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촛불 혁명 과정에서 주장한 우리의 요구들이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서로 손잡고 어깨 걸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긴장을 좀 풀고 느슨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변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것, 3월 9일 투표에 꼭 참석을 해서 또 가족들을 동원해서 또 친지들을 또 동반해서 투표장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재명! 화이팅!